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짚어보는 클로징벨 중계석 시간입니다. 로제스타 투자자문 차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유통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지만 여러 불안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눌러선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3,39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고 마감 기준으로도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최고치를 두고 간을 보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월가에서는 이제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이날 기술적 강세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유통기업들의 실적을 자세히 짚어보면 월마트와 건축자재 업체인 홈디포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특히 월마트의 이커머스 매출은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났는데요. 홈디포 역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 개조와 수리 등의 소비가 늘어나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가이던스 제시를 철회했다라는 그런 요인 때문인지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도 양호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보다 22% 넘게 늘어나서 149만 6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수치였지만 증시에 뚜렷한 동력을 제공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오히려 이날 장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3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마친 그런 모습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전날 화웨이에 한층 더 강화된 제재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를 해서 양국의 무역 관계로까지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죠. 백악관과 민주당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또 여기에 여당인 공화당이 이전보다 규모가 줄어든 부양책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일부 지원책만 포함된 부양책에라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이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전체 부양책 규모가 줄어든다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날 홀로 하락했는데요. 0.24% 떨어져서 27,77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이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1,210선 터치하면서 이날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389선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장중에 3,39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엇갈렸지만 일단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장의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좀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았죠.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등의 소매업체들의 호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미국 소비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낙관론이 좀 퍼졌고요. 그러면서 지수 선물부터 좀 상승세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S&P 500 지수가 출발을 했는데 이 일중 흐름을 보시면은 오전 10시 반쯤에 장중 저점을 좀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대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이 경기 소비재 섹터 전반이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수가 잠시 좀 하락 반전한 그 구간이 결국은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후반부에 아마존이 특히 좀 상승폭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넷플릭스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애플 등의 메가캡들, 즉 지금 이 신고점 돌파를 좀 주도해온 그런 일부 종목들과 일부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잘 가면서 결국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글로벌 외신 소식들 함께 짚어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날 S&P 500 지수가 장중에는 3,395선을 터치를 하면서 지난 2월 19일에 기록을 했던 3,393선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3,389를 기록하면서 역시 같은 날이었던 3,386선을 경신했고 또 신고점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상당 기간 좀 고통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전고점 33일 후인 3월 23일에는 34%까지도 낙폭을 확대한 그런 구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약 한 150일 정도 만에 이번에 신고점이 기록한 기염을 좀 토한 셈이 됐는데요.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CFRA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1982년에 석 달, 그리고 1990년에 넉 달 이후에 최단 기간 전고점 이후에 신고점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죠. 3월 23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00거래일째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BTIG라는 IB에 따르면은 그 구간에서 S&P 500 지수의 사상 최대 랠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2월 19일에서 3월 23일까지 34% 정도 하락했던 구간이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약세장에 잠시 진입을 했던 그런 구간이 될 텐데요. 1929년 이후에 가장 짧은 약세장,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33일 만에 끝난 약세장으로 또 기록되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이 반등 랠리가 결국은 좀 불균형한 랠리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2월 19일 이후에 기술주가 12% 상승하면서 랠리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10%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6%나 상승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월 이후에 지금까지 42%나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25% 상승하는 등 일부 메가캡들이 이 같은 전고점에 이은 이 신고점 돌파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내에 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은행주가 28% 하락, 그리고 에너지주도 31%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증시로 보더라도 좀 불균형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낙폭을 다 만회를 했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돌파한 만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심리적인 저항선을 좀 뚫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그러니까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약세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연말 S&P 500 지수의 전망을 기존의 3,000에서 3,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특히 시장이 앞으로 이 높은 멀티플을 부여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더라도 펀드 매니저들이 2월 이후에 가장 낙관적인 투자 심리를 좀 견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약세장 랠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신고점을 앞두고 요 일주일도 그렇고요. 굉장히 간보기 장세 경신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한데 만일 이 상승을 할 시에도 좀 제한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론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CFRA의 자료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신고점에 1% 이내로 근접한 이후에 기록 경신에 평균 한 8일 정도가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록 경신도 한 8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이 기록 경신 추이라고는 일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점치기는 했지만요. 3분기와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에 상향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좀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그리고 신고점 이후에 이 일부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대선을 여전한 이 증시 리스크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양책 이 합의 여부와 함께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부양책을 두고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이전에 제안했던 규모보다 더 줄어든 규모의 법안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법안을 발표한 바 있죠. 민주당이 3조 달러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정도 규모도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겁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새로운 부양책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오는 12월 27일까지 지원을 하고 이 새로운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100억 달러의 연방 우체국 지원 등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당의 갈등은 최근 대선 우편 투표를 둘러싸고 더욱 고조가 돼서 과연 이 규모를 줄여서 합의가 될지 여기서도 미지수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민주당에서 공화당 측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연방 우체국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를 막는 법안을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나서자 공화당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움직임이 부양책 관련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합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좀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만일 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제안한 그 법안에 대해서 스키니한 재정부양 법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슬림한 그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과의 어떤 간극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분명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시장에서는 최소한 백악관이 해당 제안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대화 재개를 주도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스티븐 무니신 이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딜을 체결할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서 비판 수위만 높인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만삭스의 지적처럼 재정 부양과 관련한 잡음은 여전한 증시 리스크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의회가 좀 휴회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수주가 최소한 좀 소요가 되거나 그리고 8월 내에 합의가 불발될 시나리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슬림보다 더한 이 스키니한 법안, 사실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만일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이 공화당 측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제안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좀 스키니해진 재정 부양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점쳐지는데요. 그래도 좀 가정을 해보자면은 그간의 부양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좀 놓고 봤을 때 규모를 좀 따지기보다는 결국은 합의 자체에 더 집중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주당 실업급여를 감축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수준의 규모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도 합의 시에는 좀 안도하는 그런 반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 소식들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이 2차 희망퇴직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이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이커머스 매출의 급증에 힘입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석 팀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보잉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보잉이 이날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에 2차로 이 직원들에 대한 바이아웃, 즉 희망퇴직을 제안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관련 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7일 월요일에 늦게 좀 전해진 제안서에 따르면요. 보잉은 2차 희망퇴직을 포함한 추가 감원 계획을 좀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잉 측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이었죠. 2020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당초 계획, 그러니까 총 직원 16만 명 중에 10% 정도를 감원한다라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더 많은 19,000명 정도를 감원할 것임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게 될 그런 직원들을 합치게 된다면은 직원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세부 사항은 8월 24일 정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은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객들도 계속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잉은 사실 앞서 발표한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 상황은 어땠나요? 실적을 좀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또 결정적이었던 게 당시에 737 맥스의 인도 재개 시점 전망도 2020년도 4분기로 한 분기 정도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키웠던 바가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도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7월 인도 지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인도가 4대에 그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총 74대를 인도하는 데 그쳐서 YOY 기준으로 71%나 급감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한 달간의 신규 수주도 제로였습니다. 총 43대의 737 맥스기에 대한 주문 취소가 나오면서 올해 총 398대의 737 맥스에 대한 주문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도 또 56대 정도, 56대 정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4,500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미 기대감을 키웠던 요인 중 하나가 항공 수요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 시장이 하루하루 지표를 보면서 어떤 이 업종의 흐름을 좀 주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회복이 과연 그 추세를 지속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좀 지표를 들여다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해 주셨던 어떤 항공주의 반등 그리고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것이 미국 공항 내에서의 보안 검색대 이용 인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표가 그 이후에는 다시 전년 대비해선 한 24에서 25%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30% 수준이었던 게 다시 한번 좀 떨어지면서 우려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30%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다소 부침은 있겠지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좀 꾸준히 회복 중이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정점에 올랐던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최근에 피크를 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유통주들의 소식 그 가운데서도 이 월마트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월마트가 지난 2분기 이커머스 이 판매 급증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56달러로 컨센서스였던 1.25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동일 점포 매출도 9% 넘게 증가해서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이커머스 매출은 97%나 증가를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매장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으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하려는 그런 흐름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추가 부양책이 있다면 반드시 반등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분기에 부양책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이 새로운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있다면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다만 월마트는 지난 1분기에 제시했던 전망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이 소비자 신뢰도 또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이 여부에 대해서 이 스티뮬러스 책이 ran out, 지원금이 떨어져서 이제 소비가 떨어질 수 있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월마트의 이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0.66% 빠졌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0.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대한 월가의 최근 시각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151달러에서 15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매수 의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즉
즉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서 DA 데이비슨이라는 IB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수요 증대에 월마트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월마트라든지 타겟 등의 소매업체들은 그간의 반등 랠리에 그다지 좀 동참을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정부 지원을 감축한 이후에 사업 회복세가 완만해졌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가이던스 부재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발표 직후의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좀 주식의 힘은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양책 합의 지연이 정말로 회복세, 유통기업에게는 분명한 이 회복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시장은 소매업체들의 과거보다 미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 지난 분기는 우리가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부양책 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맥이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또 콜스라는 소매업체가 있죠. 실적 비트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가도 초반에 좀 상승을 했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7월에 코로나19 재유행에 재차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통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절실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글로벌 외신 소식과 종목 뉴스로 이날 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